네, 안녕하세요. 그 사이에 검사 결과가 다 나와가지고, 같은 강의실에 있던 학생과 원장님까지 싹 다 음성 판정 나고, 다른 선생님들도 전부 다 음성이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지난번 영상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이중성에 대한 문제를 마더텅 문제 좀 보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마더텅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나눠줬던 온라인으로 보내줬던 프린트로 수업을 할게요. 자, 지난번에 211페이지까지 봤었고 오늘은 214페이지부터 여기서부터 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광전효과 나오네요. 광전효과. 이 광전효과는 뭐죠? 광전효과는 빛의 입자성을 확인하는 실험 내용이죠. 이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는 그 금속판에 빛을 쪼여줬을 때 광전자라고 하는 것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 광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이 빛을 파동이라고 생각하면 설명이 잘 안 된단 말이지. 이걸 이제 빛을 에너지를 가진 입자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면 비교적 설명이 잘 된다라는 내용이 이 빛의 입자성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자, 광전 효과는 금속 표면에 진동수가 큰 빛을 비추어줄 때 금속 표면에서 뭐가 나온다? 전자 혹은 광전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자가 튀어나온다 혹은 광전자가 튀어나온다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빛의 뭐의 증거가 되는 광전 효과? 이건 입자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자, 입자성, 광장들, 내가 말이 꼬였다. 광자들의 흐름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됐죠? 앞부분 문제 조금 더 볼게요. 2번. 다음은 단색광 두 가지를 광전판의 광전판의 금속판 P에 비추었을 때 이렇게 비추게 되면 여기 이제 금속판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면서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고 만약에 광전자가 튀어나오지 않는다면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겠죠. 자, 세기가 I인 인텐스의 약자로 I를 썼네요. 세기가 I인 A를 P에 비추었을 때 P에서 광전자가 방출되었다. 세기가 I인 B를 P에 비추었을 때 방출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전에서도 나왔었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진동수가 큰 빛을 비추어주면은 전자가 튀어나온다 그랬으니까 진동수 프리퀀시를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튀어나오는 A가 B보다 진동수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물어볼 줄 몰랐는데 에이, 뭐 당연히 물어보겠지. 그래서 기획에서 보기는 동그라미 하면 되고요. 그 다음 니은 가에서 A의 세기를 감소시키면 P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가 증가한다. 이거는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알겠다. 세기를 감소시켰는데 광전자 수가 증가하면 뭐 아주 약한 빛 쪼여주면 막 전자 끝도 없이 나오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멍멍해 멍멍 개소리 그지. 자 디귿 나에서 B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광전자가 방출된다. 이거 틀렸죠.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진동수가 낮은 빛을 비추어줬을 때 광전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세기를 더 올려주면 안 나오던 광전자가 튀어나온다라고 했어요? 아니죠. 이 광전 효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진동수가 부족한 빛은 아무리 세게 비추어 주어도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다른 데서 기억만 맞습니다. 부분적인 내용은 문제 풀면서 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똑같은 비슷한 그림이 나왔네요. 자, PQ에 단색광 ABC 중 두 빛을 함께 비추었대요. 함께 비추었을 때 광전자의 방출 여부를 나타내었다라는데 AB를 비췄더니 금속판 P에는 나오지 않고 BC를 비췄더니 광전자가 나왔대요. 그러면 광전자를 나오게 한 빛은 AB를 합치면 안 나오고 BC를 합치면 나온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동수가 낮은 빛은 전자를 나오게 할 수가 없으니까 두 빛을 합쳐준다고 해서 진동수가 커지는 건 아니거든요. 각자의 빛이 비춰지는 거지. 그러니까
A랑 P 기준으로 A랑 B는 전자를 나오게 할 수 없고 C만 오로지 전자를 나오게 한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C가 AB보다는 C가 진동수가 큰 빛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금속판 QL은 어떻게 돼요? A, B, B, C 비춰졌을 때 둘 다 방출이 되네요.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금속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동수가 어느 정도 큰 빛을 비추어줘야 되는 이유는 이제 전자들이 금속 원자 핵 혹은 뭐 금속 양이온에 구속이 돼 있다가 어느 정도 이상의 에너지를 가져야만 그 금속의 구속을 끊고 전자가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전자가 튀어나오게 되는데 금속마다 전자를 잡고 있는 세기가 다른 거야. 어떤 금속은 전자를 굉장히 꽉 잡고 있을 거고 어떤 금속은 전자를 비교적 살살 잡고 있겠죠. 그럼 살살 잡고 있는 금속은 조금만 에너지를 가해줘도 전자가 쉽게 튀어나갈 테고 꽉 붙잡고 있는 경우에는 큰 에너지를 가해줘야지만 전자가 튀어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전자를 떼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빛이 해주는 일이라는 의미에서 이람수라고 하죠. 이 이람수는 뭐마다 다르다? 금속의 종류마다 다르다. 그래서 이 이람수를 비교해보면 전자를 떼기 어려운 P가 전자를 비교적 떼기 쉬운 Q보다는 더 이람수 값이 크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자, 문턱진동수. 이건 뭐예요? 문턱진동수랑 이람수랑 비슷한 말입니다. 이람수가 크다는 건 전자 떼기 빡세라는 말이 되는 거고 문턱진동수는 뭐예요? 그 빡세니까 진동수가 큰 빛이 쪼여져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턱진동수는 이람수하고 비슷한 의미에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P가 Q보다 크다. Q가 맞죠. 자, 빛의 진동수는 B가 C보다 크다. 아까 아니라는 거 얘기했죠. 얘는 틀렸고요. Q에서 방출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AB를 비출 때가 BC를 비출 때보다 크다. 아니죠. AB를 비출 때가 더 커야 되는 거야.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전자를 떼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이람수라고 하면 여기서 빛을 쪼여줄 때 이람수 이상이 되는 에너지를 쪼여줘야 되는데 이람수 이상이 되는 에너지를 쪼여주면 전자 떼는데 에너지를 쓰고 그 남은 부분이 이 전자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예요. 근데 아까 봤지만 BC 빛은 P에서도 전자를 뗄 수 있다는 건 더 큰 에너지를 가진다는 거니까 Q에다가 비춰줬을 때 BC 쪽의 에너지를 더 많이 비춰주니까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갈 때 운동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기억만 맞아요. 개념이 조금씩 잡히나요? 수업 시간 설명했던 거지만.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것도 뭐 별로 할 건 없어요. 비슷비슷한 얘기지만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6번을 한번 볼까요? 자, 그림 가는 금속판 P에 빛을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가에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비춰주는 빛의 진동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진동수를 어느 정도 올릴 때까지는 운동 에너지가 없어요. 그 말은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 전자가 아예 안 나온다는 거죠. 여기가 흔히 말하는 문턱 진동수가 되는 거고 이거 이상으로 진동수를 올려주게 되면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올려주는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서 나온다는 거죠. 진동수 F인 녀석의 빛을 쪼여주었을 때 방출되는 관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E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F의 진동수에 빛을 쪼여주면 HF만큼의 에너지를 쏘여준 겁니다. 근데 금속판에서 전자를 뗄 때 W만큼의 에너지를 소모를 하고 빠져나간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E가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 수식으로 보면 HF랑 W랑 E랑 뭘까 제일 커야 돼. 여기서 쪼여주고 쓰고 남은 거잖아. 그치? 돈 넣고 쓰고 거세금 또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고 관계는. 이해됐죠? 자, 진동수가 F이고 세기가 EI인 빛을 비추면 방전자에 방출되는 광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E다. 이건 맞아요. 이거 바뀌었는데 세기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돼요? 세기를 증가시키면 광전자의
여기서 빛은 광양자 혹은 광자로 구성된 입자란 말이야. 세기를 증가시키면 와서 부딪히는 애들이 늘어나는 거지 에너지가 세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튀어나가는 전자의 개수가 증가하지 에너지는 그대로입니다. 세기는 운동 에너지와 뭐 기타 광량자의 에너지와는 무관하다. 그 다음 진동수를 2배로 올리고 세기가 I인 빛을 비춰주면 진동수를 2배로 올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떼는데 쓰고 남은 에너지가 많겠죠. 10,000원 넣었을 때보다 5,000원 넣었을 때보다 10,000원 넣었을 때 거스름돈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 운동 에너지는 2보다 크다. 맞는 말이지? 그 다음 이거는 광전 효과는 빛의 입자성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맞죠? 5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연도가 오래된 문제에서는 문항 번호가 좀 뒤쪽이었는데 최신으로 오면 올수록 문항 번호가 좀 앞쪽으로 갑니다. 그래도 이제 한 10몇 번대 문항들도 존재하긴 존재하니까 킬러 유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8번. 뭔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별거 없지만 왠지 복잡해 보일 것 같은데 왠지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가는 게 제일 좋아. 자, 단색광 A, B, C 중 하나를 광전판에 입사시킨다. 표는 A, B, C 중 금속판에 각각 입사시켰을 때 광전자의 방출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일단 보니까 B를 비춰줬을 때 광전자가 방출됐고요. A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차단이 됐으니까 당연히 광전자는 안 나오겠죠. 아, 이거는 그냥 입사시켰을 때. C는 방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는 건데요. 일단 보면 A는 방출이 안 되고 B는 방출이 된다라는 거는 C는 방출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거는 이걸 보고 아는 거예요, 원래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빛이 굴절을 해야 될 때는 파장별로 진동수별로 굴절률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빛이 이렇게 2번 굴절해서 나오게 되는데 굴절은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클수록 굴절이 더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A, B, C 중에서 가장 진동수가 큰 빛은 C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C가 굴절률이 가장 크기 때문에 B에서도 전자가 방출됐다면 C에도 당연히 전차를 방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울은 동그라미죠. 파장은 A가 B보다 길다. 진동수가 A가 작기 때문에 진동수랑 파장은 반비례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멈췄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이어갈게요. 화면을 PDF로 넘기세요. 자, 이거 중요해요. 많이 꺾이는 빛일수록 굴절률이 굴절률이 큰 빛은 진동수가 크다 그랬어요. 근데 파장을 물어봤으니까 파장은 진동수의 반비례니까 반대죠. 그래서 A가 B보다 길다. 맞아요.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는 C의 진동수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문턱 진동수 이상이니까 BC에서 전자가 나간 거잖아요. 지금 문턱 진동수보다 쪼여준 빛이 진동수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문턱 진동수는 C의 진동수보다 작다 해야지 맞는 거죠. 크다 작다 잘못 보고 거꾸로 문제 풀지 맙시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9번. 뭐야? 손 보는 그림이야. 우리가 아는 거겠지. 생각하고 봐야지. 자, 태양광선이 프리즘을 통과하여 분산된 빛을 금속판에 비추었더니 금속판의 P 영역에서는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고 여기 보니까 적외선이니까 여기가 진동수가 낮은 곳, 파장이 긴 쪽이에요. 근데 여기는 자외선 영역이니까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짧은 영역이죠. 근데 이쪽에는 광전자가 방출이 되었대요. 적외선은 자외선보다 파장이 길다. 알고 있으면 더 좋죠. 자외선은 무선통신에 이용된다. 아니고 무선통신은 전파죠. 마이크로파 뭐 이런 거, 라디오파 이런 게 무선통신. 이쪽 영역이 무선통신에 사용되죠. 적외선의 세기를 증가시켜도 아까 세기 증가시켜도 원래 방출 안 되면 방출 안 된다 그랬죠. 답은 1번.
아유, 쉽다. 그렇지 않아? 어렵나? 이 단어는 개념만 철저하면 크다 적다만 조심해서 보면 돼요. 뭐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긴 하지만 이게 개념 단어 있잖아. 우리가 상대성 이론이나 그런 것처럼 개념을 제대로 잡고 손은 똑바로 뜨고 보면 될 것 같아. 하나 정도만 개념 문제 더 해볼까요? 10번. 자, 그림은 진동수 F인 빛을 금속판 AB에 비추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A에만 방출되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실수할 뻔했다. A에만 방출되었다라고 됐는데 빛은 똑같이 F예요. 빛은 똑같이 F야. 그래서 빛이 AB인 줄 착각했네. 금속판이 바뀐 거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비교적 전자떼기가 쉽나 봐. 전자떼기 쉬운 금속은 이람수가 작다. 여기는 떼기가 어려운가 봐요. 이람수가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진동수가 EF인 빛을 비추게 되면 A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 지금 F일 때도 튀어나가니까 EF 하면 어떻게 돼? 돈을 더 많이 넣으면 거스름돈이 더 많겠지. 맞는 말이죠. 진동수가 F인 빛의 세기를 증가시켜도 B에서는 원래도 안 나왔으니까 안 나온다고 했죠. 세기는 개수랑 관련이 있는 건데 이미 안 나오기 때문에 0개 곱하기 100 해봐야 0개지. 그지? 그 다음 광전자가 반출되는 현상을 태양열 발전? 응? 태양열 발전하고 광전자 반출되는 거랑 뭔 상관이야? 태양열은 말 그대로 태양에서 오는 빛을 모아가지고 물에다 비춰줘서 물을 끓이거나 가열을 해가지고 그걸로 발전을 하는 거죠.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나? 나만 그렇게 보이나? 그래서 틀렸죠. 오히려 광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은 태양열 발전이 아니고 태양전지라고 불리는 태양광 발전에 쓰입니다. 이 태양열 발전하고 태양광 발전을 헷갈리는 사람들한테 감정을 파놓는 문제가 되겠네요. 오케이? 됐나요? 그 다음. 일단 뭐 개념 문제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약간 계산이 있는 거. 이거 실험장치 특이한 거 보면 좀 어려워하죠. 13번 이거 한번 봅시다. 검전기 너무 오랜만에 본데 완자책에도 검전기 있거든. 검전기가 중학교 때 주로 나오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이 사회에서 검전기가 잘 나오니까 자주 들어갑니다. 자, 검전기를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시켰대요. 그럼 빛을 쪼개기 전부터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풍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금속박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시키는 방법은 알고 있나요? 네. 여기다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다 대고 어떻게 하면 돼? 실수했다. 마이너스 대전체가 아니고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다 대고 손가락을 살짝 댔다가 대전체를 치우고 손가락을 치워버리면 손가락에서 전자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로 대전이 됩니다. 대전시키는 과정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참고 삼아. 얘기했어요. 자, 빛을 비췄는데 여기서 만약에 전자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 아까 말했지만 광전 효과가 빛을 비추면 전자가 튀어나가기도 한다는 거잖아요. 전자가 막 튀어나가게 되면 여기서 전자가 나가니까 여기서 전자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금속박이 오므라들고요. 전자가 튀어나가지 않는다면 금속박이 오므라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오므라드는 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전자가 광전자죠. 광전자가 방출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움직이지 않는 거는 지금 전자가 방출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금속판이면 어떻게 돼요? 진동수가 높을수록 전자가 방출되기 좋으니까 지금 A의 빛이 진동수로 따지자면 더 큰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라는 말이죠. 나에서 A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광전자의 개수가 늘어나지 운동 에너지는 변화가 없다 그랬어요. 네, 그죠. 그다음 다에서 B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오므라들게 할 수 없다 그랬죠. 세기를 증가시켜도 어차피 전자는 안 나가.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14번도 한번 볼까요? 실험장치 설명사 차원사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네온등 또는 자외선 등 돼 있는데 아마 네온등은 눈에 보이는 등이니까 가시광선이 주로 나올 거고 자외선 등은 자외선이 주로 나올 거예요. 가시광선하고 자외선하고 진동수를 비교해보면 자외선이 진동수가 높으니까 둘 중 하나만 전자가 튀어나온다면 자외선 등에서 전자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오므라들지 않는다, 서서히 오므라든다, 뭐 이 얘기가 자외선은 오므라드는 이유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읽어보시고 문제 풀다가 모르면 질문하세요. 실험 장치만 간단히 봤습니다. 그 다음 15번은 똑같은 문제니까 패스하고요. 16번 여기 전류가 흐르는 건 금속판에서 전자가 튀어나와야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똑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17번 뭔가 문제가 조금 복잡해 보이니까 한번 볼까요? 괜히 이거 무서운 그래프 하나 나와 있고 그죠? 한번 보면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의 띠 간격이 이 지인 반도체로 만든 광다이오드예요. 광다이오드 이번에 이 광다이오드도 광전 효과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나는 빨강, 초록, 파란빛을 냅니다. 이 세 개의 발광다이오드에서 나온 빛을 가의 광다이오드에 비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뭐래요? 가는 일정한 세기에 비추었을 때 파장에 따라 광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파장이 짧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전류가 이렇게 나오고 그치? 파장이 좀 더 길어지니까 이렇게 전류가 나오고요. 파장이 너무 길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길어지니까 전류가 안 흐르죠. 왜냐면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진다는 거는 진동수가 작아진다는 거거든. 여기는 진동수가 너무 작은 빛이라서 전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상의 진동수를 넘어가야지만 어떻게 돼요? 광전자가 튀어나오면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얘기죠. 근데 이제 광다이오드니까 광전자가 튀어나온다기보다 들뜬 그 N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들이 이 T간격을 넘어서 P형 반도체로 넘어가는 뭐 그런 정도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남자제로보다 긴 광자 한 개, 이거보다 파장이 길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는 EG보다 작다. T간격이 EG이기 때문에 EG 이상의 에너지를 가져야만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거든. 근데 파장이 길면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T간격보다도 안 돼서 전류가 안 흐른다. 이 맞는 말이죠. 나에서 파랑 발광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를 증가시키면 파랑은 480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전류는 빛이니까 여기 빛을 세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발광 다이오드에 전류를 증가시키면 발광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를 증가시킨다라는 거는 여기 빛의 세기를 키우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빛의 세기를 크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광다이오드에서 발생하는 전자의 개수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전류도 증가한다. 이거 맞아요. 이게 만약에 전압이 증가한다라고 돼 있으면 틀린 거야. 전류가 증가하는 거야. 전류는 전자가 많을 때 증가하는 거고 전압은 전자가 세게 흘러야 증가하는 거거든. 여기서는 전류가 증가한단 말이 맞는 말입니다. 바꿔놓으면 오히려 함정으로 많이 틀리게 되겠네요. 포인트를 봐야 됩니다.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전류가 증가한다. 전류는 전자의 개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자, 나에서 노란색 빛을 만들어 비추었을 때 노란색은 뭐 어떻게 만들어요? 빛을 비춰서 노란색 어떻게 만들지? 녹색하고 하얀색을 섞으면 노란색이 되죠. 빛은. 모르는 사람 가끔 있다고. 녹색하고 파란색을 섞으면 노란색 빛이 되니까 노란색을 만든다는 건 파란색하고 녹색의 빛을 같이 비춰준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당연히 파란에서 이 정도면은 전자가 나오니까 전류는 0이 되면 안 되죠. 답은 기획과 이음입니다. 노란색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초록색하고 파란색하고 섞으면 노란색이 됩니다. 이 빛에 섞이는 거는 18번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림을 보아하니.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빛을 검출하는 광전관에다가
A, B, C, 광전간에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놨다는 거야. A, B, C, D. 놓고 단색광을 비췄더니 A, D가 놓인 부분이 노란색으로 보였대요. 그럼 요거 자체가 노란색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녹색하고 그린하고 블루가 섞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노란색이 아닌 거 보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녹색이거나 녹색과 파랑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근데 여기 보니까 광정관에서 A에서는 방출이 안 돼. 어? B에서도 방출이 안 돼. 그럼 L1, L2, L3가 뭐야? 문제를 잘못 읽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자. 바보. 단색광이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이래. 아, 이거 나와 있구나. 이걸로 해야겠는데? 지금 여기가 노란색인 거 보니까 여기가 노랑이라고 해야겠네. 노랑. 그치. 여기가 노랑. 그리고 여기가 노랑인 거 보니까, 녹색하고 파란색이하고 빨간색하고 녹색인 것 봐. 그럼 아까 문제 다시 풀어야 되는데. 예. 빨간색하고 녹색이니까 빨간색은 전류가 잘 안 흐르지만 녹색은 어떻게 돼? 초록색은 525니까 충분히 흐르죠. 그래서 0은 아니다. 답은 맞는데 잘못했어. R 레드하고 그린을 섞으면 어떻게 된다? 노란색이 되죠. 그리고 그린하고 블루하고 섞으면 녹색빛하고 파란빛하고 섞으면 무슨 색 돼요? 청록색이래요. 옆에 손님이 와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미재생 여자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인사할래? 안 된대요. 그리고 레드하고 블루하고 섞으면 이거는 약간 자주색 같은 색깔이 돼요. 자주색. 내가 이거 두 개를 헷갈렸어. 자, 그럼 빨간색하고 노란색하고 초록색이면 이 노란색은 빨강하고 녹색이 섞여 있는 거고 얘네 둘이가 빨강하고 녹색이어가지고 여기만 노란색이 된 거야. 근데 아까 전에 빨주노초 파남보손이거든요. 빨주노초 파남보손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지고 파장이 짧아지게 되죠. 내가 갑자기 이걸 왜 했냐면 빨간색하고 초록색 중에서 파장이 누가 큰지를 알고 있어야 돼. 파장이 초록색이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짧아. 여기 보니까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C에서는 모르겠고 여기 A에서는 방출이 안 되고 D에서는 방출이 된대요. 응? 늘 수가 있어? 이상한데 뭐래? 여기가 노란색이네. 완전 제대로 읽었는데. 지금 B에서도 방출이 안 된대요. B에서도 방출이 안 되고. 근데 D에서는 방출이 돼. 여기서는 방출이 되고 여기서 방출이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여기도 방출이 안 되고. 지금 여기도 방출은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 녀석에 의해서만 방출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L3에 의해서만 방출이 되고 있죠. 그래야지 D만 방출이 된다 그런 말이 되죠. L2에 의해서 방출되려면 B, C, D가 방출돼야 되고 L1에 의해서 방출이 되려면 A, B가 방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 A, B가 방출이 안 되는 걸로 봐서 L2에 의해서 L1에 의해서 방출이 안 되니까 그것도 안 됨이 맞는 것 같은데요. 가에 들어갈 내용과 L, 이 문제가 조금 살짝 오류가 있네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문제 다 풀고 얘기할게요. C는 방출이 안 됨이니까 방출됨은 다 틀렸고 방출 안 됨이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노란색이라는 건 내가 노란색 빛이 맞는 거고 여기가 방출이 되려면 L3가 L2보다 어떻게 돼? 파장이 더 짧아야 됩니다.
여기가 진동수가 더 커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빨간색, 초록색 중에서 진동수가 더 큰 거는 어떻게 돼요? 초록색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초록색. 답은 3번이죠. 근데 원래 노란색 빛을 비춰준다라는 거랑 빨간색, 초록색을 섞어서 노란색으로 보인다는 거는 충분히 의미가 달라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레드, 그린은 섞은 노란색이 아니고 그냥 노란 빛이면 단색광 노란 빛이면 여기서는 방출이 안 된다. 왜? 초록색보다는 진동수가 작기 때문에.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문제가 조금 어렵네요. 18번까지 문항번호가 올라간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자로 뭐가 나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요새는 이제 수능 문제에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문항번호도 한 10번 중반대 정도는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그림은 단색광 A, B, C를 금속환에 비추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적어라 끄면서 광전 효과에 의한 광전자 방출 여부와 최대 운동 에너지를 측정하였다. A에 의해서 방출됐습니다. 그죠? 이거는. B, C 두 개 키니까 방출됐어요. 근데 이 중에서 B 때문에 방출된지 C 때문에 방출된지도 몰랐는데 4번에서 보니까 C만 키니까 방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B에 의해서 방출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A에 의해서 방출이 가능하고 B도 가능한데 C에 의해서는 방출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지금 A에 의해서 방출이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E0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방출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A하고 B하고 동시에 켜봤더니 E0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진대요. 그러면 기억은 얼마냐라고 하네요. 자, 일단 여기서부터 볼까요? 단색광의 진동수는 B가 A보다 크다. 맞아? 맞나요? 네. 아, 잠깐, 뭐, 확인도 아니라, 잠깐 끊었어요. 자, 이거 보면,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켜졌을 때 이대로, 이거에 대한 해석이 제일 중요하거든? 이게 제일 중요해. 근데 봐봐. 광전 효과가 뭐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전 효과는 금속에 붙잡혀 있던 전자가 빛을 받아서 튀어나가는데, 빛을 입자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광자라고 하는 입자. 이 광자가 와서 때려가지고 튀어나가는 거야. A에 의해서 맞아서 E0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가는 거야. 이거는 A, B를 동시에 비춰줬어. 그럼 두 종류의 광자를 쏘게 되는 거예요. A도 이쪽으로 날아가고 있지만 B도 이쪽으로 날아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여기 있는 전자들은 A에 의한 광자와 B에 의한 광자에 동시에 두드려 맞는 게 아니고 어떤 전자는 A에 맞아서 날아가고 어떤 전자는 B에 맞아서 날아가고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A에 맞아서 날아간 녀석의 운동 에너지랑 B에 의해서 맞아서 날아간 녀석의 운동 에너지는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라고 안 하고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야. 두 종류의 빛을 비춰주게 되면 A에 의해서 맞은 게 이거로고 B에 의해서 맞은 게 있고 A, B랑 같이 맞은 게 있는 게 아니라 A에 의해서 맞은 것도 나오고 B에 의해서 맞은 것도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세로가 누구라고 봐야 되냐면 A에 의해서 맞은 애는 이 제로니까 B에 의해서 맞고 튀어나간 애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A를 꺼주면 B만 켜놓으면 이 제로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두 가지를 쪼여준다고 둘의 운동 에너지를 합친 것만큼의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최대 운동 에너지는 뭐냐면 두 가지 빛을 쪼여주고요. 운동 에너지 작은 애랑 큰 애랑 동시에 나오게 되는데 운동 에너지 큰 애 걸 적어놨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B에 의한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건 진동수가 B가 더 크다는 거죠. 네 번째 실험에서 세기를 증가시켜도 강력히 방출이 안 되죠. 답은 이해만 맞는 거죠. 요거는 요 개념 모르고 있으면 틀리는 거니까 잘 봐주세요. 두 가지 빛을 쪼여줄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 20번. 문항보다 쉽죠. 옛날 문제긴 하지만 금속판 AB.
금속판이 다른 거예요. 빛이 두 종류가 아니고 각각 단색값을 비추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A에다가 빛을 쪼이다 보니까 진동수가 4 정도 되니까 튀어나왔고 B에다 빛을 비추니까 10 정도는 돼야 튀어나와. 전자대기가 B가 훨씬 더 빡셌다라는 거죠. 그 말은 B가 이담수가 더 컸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가지 단색광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B의 이담수는 A의 이담수의 2.5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떼기 위해서 필요한 진동수가 2.5배죠. 에너지는, 그러니까 이담수는 H 곱하기 F이기 때문에 F가 2.5배면 이담수는 2.5배다라고 해도 됩니다. 아, 얼굴 보여주려고 이런 게 아니고 녹화 잘 되고 있나 확인 한번 했어요. 저번에 한번 녹화를 안 되는데 혼자 막 떠들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 P를 B에 비춰주면 광전자가 방출이 된다라고 되는데 지금 여기 진동수로 되어 있어. 이거 어떻게 풀지? 이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자, 해봅니다. 파동이니까 빛은 V는 F 곱하기 람다. 그죠? F 곱하기 람다. 그러면 지금 P에다가 P빛을 B에다 비추면 방출되느냐라고 되는데 이게 진동수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 곱하기 그냥 10이 아니고 10 곱하기 10의 14승만큼의 문턱 진동수를 가진다고 해야 되는데 파장이 이렇게 되는 빛이 요거보다 진동수가 크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파장을 여기다 대입을 해봐요. P의 파장. 그리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구해야 되는데 빛의 속력이 나와요. 속력. 광속을 대입을 해요. 그럼 뭐가 나와요? 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미터, 400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빛의 진동수를 구할 수 있게 되죠. 대입을 할 때 잘 구하면 조심해서 대입을 해야 돼. 여기 람다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미터. 항상 물리식에 대입할 때는 단위는 길이는 무조건 미터죠. 그 다음 진동수는 어떻게 돼요? 여기 진동수는 광속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 미터 단위로 다 맞춰줬는지 잘 확인하고 나면 숫자 계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4분의 3이니까 0.75 곱하기 10의 15승, 이게 세크 마이너스 1승인데 이게 헤르츠 단위로 나오게 돼요. 이렇게 되죠. 즉 7.5 곱하기 10의 14승 헤르츠가 됩니다. 아슬아슬하게 안 되죠. 그러니까 P를 B에 비춰서는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이니까 어렵습니다. 자, 이거 A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P를 비출 때와 Q를 비출 때의 1.5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자마자 아닌 건 알겠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자마자 아니라고 하면은 싫어하겠죠? 자, 한번 봅시다. 여기가 문턱 진동수가 4 곱하기 10의 14승이에요. 그러면 아까 전 P는 진동수 구했죠. 그죠? P는 요거 대입해가지고 진동수가 여기다 쓸게. P의 진동수는 7.5 곱하기 10의 14승 헤르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Q의 진동수를 한번 구해보고 어떻게 돼? Q는 어떻게 해야 되지? 파장이랑 진동수랑 반비례 관계니까 파장이 2분의 3배면 진동수는 3분의 2배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5 곱하기 10의 14승 헤르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진동수가 딱 1.5배 차이가 나니까 운동 에너지도 1.5배 차이 날 것 같지만 문턱 진동수만큼은 뺄 때 쓰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가장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4 곱하기 10의 14승 헤르츠가 문턱 진동수니까 이거 뺀 만큼이 광전자 운동 에너지 만드는 데 쓰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뺀 만큼이. 그럼 이만큼씩만 어떻게 돼? 7.5에서 4 빼고 난 3.5만큼만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되고 5에서 4 뺀 1만큼만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되죠. 1.5배 맞아요? 아니죠. 3.5배, 3.5배.
그래서 이거는 틀렸죠. 계산도 안 해보고 선생님이 왜 바로 하지 않냐면 이게 진동수 자체가 1.5배라서 왜냐면 파장이 2분의 3배니까 진동수는 3분의 2배 어쨌거나 1.5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진동수가 1.5배일 때 최대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1.5배가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왜? 이람수 빼고 비교해야 되는데 이람수 빼고 나면 1.5배가 될 리가 없죠. 여러분 10에서 15 이러면 1.5배인데 거기서 이제 500원, 5원씩 썼어. 1.5배가 될 리가 없잖아. 똑같은 만큼 빼면 이게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1.5배가 안 되죠. 그럼 당연히 틀렸다가 이해가 되는 사람은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계산을 한번 해보고 싶다 찜찜하니까 하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조금 문제가 어려웠어요. 이음보기 같은 거 계산 문제에 간혹 나오니까 수업 시간에 계산 문제 나오면 보여주겠다 했는데 계산 문제 나왔어요, 드디어. 이거 꼭 풀어보세요. 22번. 그림 낯설까봐 그냥 같이 한번 볼게요. 21번부터 보자. 이람수가 이 재료인 금속판에 단색관을 비춰서 광전자를 방출시킨다. A를 방출해 비췄더니 운동 에너지가 5E0고 B를 비췄더니 5E9, C를 비췄더니 2E1래.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는 B일 때가 A일 때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비춰준 빛의 세기가 크면 광자가 많이 때려서 광전자가 많이 나오는데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둘 다 전자가 나오기만 나오고 있다면 세기가 센 쪽이 무조건 전자가 많이 나와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A랑 B랑 운동 에너지가 같단 말이야. 그치? 같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돼요? 파장은 A가 B보다 길다고 할 수 있나? 아니죠. 똑같은 운동 에너지 가진다는 거는 똑같은 세기에 미안해.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는 기술을 떼었다는 거니까 둘이 파장하고 진동수가 같은 것 같은데요. 자, 진동수가 A가 C의 3배이다라고 되는데 이거 보니까 3배 아닌데요 하지 말고요. 이람수가 이대로예요. 그러면 전자가 가진 운동 에너지는 이람수 빼고 남은 거니까 원래 A가 가지고 있던 빛의 에너지는 6이란 말이야. 이만큼 쓰고 5이만큼 운동 에너지. 마찬가지로 C가 가진 운동 에너지 가지고 있어 운동 에너지를 갖고 광자가 가진 에너지는 3, 2야. 이만큼 쓰고 2만큼 남은 거죠. 그래서 A와 C의 에너지 차이는 2배입니다. 2배. 그래서 3배가 아니고 2배이기 때문에 틀렸다. 결론적으로는 틀리긴 했는데 이거 보고 하면은 무조건 틀리는 거고 이거 확인해서 해야 돼요. 그 다음 22번. 그러면 두 금속판 A, B에 빛을 비춰줬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쪽으로만 파장이 길어지죠. 파장이 길어진다는 건 이쪽은 진동수가 작은 것이고 이쪽으로 가야지 진동수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진동수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그제서부터 어떻게 돼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문턱 진동수, 문턱 파장이 되거든요. 그렇죠. 금속판이 A, B 두 가지가 있는데 A가 훨씬 더 진동수를 많이 올려야 나갑니다. 그러니까 A가 이 감수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람다 B는 람다 A의 3배이다라고 됐으니까 진동수랑 파장은 반비례 관계니까 A의 문턱 진동수와 B의 문턱 진동수를 비교해보면 A와 B의 문턱 진동수는 3대 1이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람수도 3대 1이 되겠죠. 끝났습니다. A의 이람수는 B의 이람수 소리다. 맞아요. 파장이 람다 A보다 큰 빛을 비추었을 때 A는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 맞아요. 2B-2는 B의 이람수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알죠? 지금 여기서 빛의 파장이 람다 제로일 때 A와 B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EA와 EB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람다 제로를 비춰줬다라는 거는 금속판 두 개를 가져다 놓고 똑같은 에너지의 빛을 쪼여줬다는 거죠. 근데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EA,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EB.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람수가 어떻게 돼요? 얘가 가지고 있는 이람수랑 얘가 가지고 있는 이람수를 비교하면 3대 1이 되는 거야. 그 이람수를 3, 2, 2로 표시를 하죠. 여기 비춰주는 빛은 뭐 예를 들어 K라고 하고. 그러면 A에서는 어떻게 돼? K는 3, 2 플러스 2A가 되는 거고. B에서는 어떻게 돼? 비춰주는 에너지 K는 이람수 2 더하기 2B. 이렇게 되겠죠. 근데 뭐 구하래? B의 이람수 구하래요. B의 이람수인데 이거 구하는 거잖아. 이거. 2B-2A 해보라는데 2B-2A 해보자. 아래식에서 위에식 빼버리면 좌변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2E 플러스 2B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니까 2B 마이너스 2A는 2E. 선생님 이런 거 보고 구하라고 이거 안 보여요. 수직화를 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근데 아까 전에 B의 이람수는 2라 그랬는데 2가 나와버리고 B를 수가 없다. 이 정도 되면 왜 20번이 나왔는지 좀 납득이 되죠. 어렵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나가는지 한번 잘 봐보도록 합니다. 계산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22번보다 19번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렇지만 22번도 역시 어려운 문제니까 잘 보도록 합니다. 이제는 이제 문제 비슷비슷해요. 열심히 해보세요. 그래프 많이 나오고 그래프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니들. 그렇지만 잘 보고 하나 더 아까 하나만? 자, 26번. 그림 간의 광전효과 실험 정책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다 빛을 쪼여주고 광전자가 튀어나오면 어떻게 돼? 전류가 흐르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여기에 전원장치가 되어 있다는 거야. 전원장치가. 이 전원장치도 관련이 있어요. 지금 그림 나는 A로 만든 금속판의 세기가 일정하고 광자 한 개가 에너지가 3W 제로보다 작은 단색깔을 비추었을 때 광전류 I를 전압 V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이게 전압 V라는 게 사실 여기까지 알아야 되나 싶기는 한데 이게 물2에 있었을 시절에는 이게 되게 자세하게 나왔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전원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때려줘. 그럼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문턱진동수를 넘는 빛이다 그러면 전자가 여기서 튀어나가. 그럼 이게 전류가 흐르죠. 그럼 이게 하나의 회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니까 어떻게 돼요? 전류가 이렇게 하는데 미안. 전자가 튀어나가니까 전자가 이쪽으로 흐르니까 전류는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전원장치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걸고 전류를 반대로 흘려주잖아요. 반대로 전압을 걸어주면 이 금속판의 전자가 나와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려고 하는데 전원장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려고 합니다. 그게 그 수치가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회로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돼버려요. 않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전압에 따라 나타났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전압을 아예 안 걸어주면 모르겠는데 전압을 반대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하면 전류가 안 흐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값은 이 전압을 얼마나 세게 가해주어야 되는지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이 빛이 때려서 튀어나오는 전자가 운동 에너지가 크면 전압을 더 크게 가해주어야 지금 이건 작게 아니에요. 음수인 거지. 나는 이제 절대값으로 표현한 거야. 더 크게 가해줘야지 이 회로의 전류를 0으로 만들 수 있고요. 이게 전자가 살살 튀어나오는 경우에는 전압을 조금만 가해줘도 전류를 0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뭐 하는지 잘 모르겠죠. 자, 근데 봐봐. 금속 A, B, C의 이람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광자 한 개 에너지가 3W0보다는 작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3W0보다 작으면 B에서는 전자가 아예 안 나오고요. A에서는 W0 정도? W0보다 좀 작겠죠? 3W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W0보다 조금 작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가 튀어나올 테고요. C에서는 2W0보다 살짝 작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가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럼 그거를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은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강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전압을 세게 걸어줘야지만 전류가 안 흐르게 돼요. 그럼 C가 이렇게 나와요, C가. 그리고 반대로 얘는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운동 에너지가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만 전압을 걸어줘도 전류가 흐르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그래프가 만나는 이유는 세기가 같기 때문에 전자가 안 나오면 안 나올지 나오는 크기는 똑같아야 돼.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흩어지면 안 돼. 흩어지면. 모여야 돼. 딱 봐도 알지? 네가 눈치 빠르니까. 흩어진 그래프가 하나밖에 없으면 흩어지면 틀린 거야. 그치? 그다음에 이제 A하고 C하고 있으면 C가 이렇게 전압을 많이 거꾸로 가해줘야 전류가 안 흐르고 Y축이 전류잖아. A는 전압을 살짝만 가해도 전류가 안 흐른다. 그러니까 C, A 있는 걸 가해줘. 그러면 답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어디야? C가 지금 안쪽에 있잖아. 틀렸지. 틀렸지. 이거 아닙니까 답은 뭘까요? 답은 5번이죠. 왜? B는 어떻게 돼요? 전화가 아예 나오지도 않으니까 전압에 상관없이 전류가 안 흘러야 되죠. 그러니까 5번이 됩니다. 이건 사실 해석적인 문제인데 그래프를 처음 보면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해설을 해줬어요. 됐죠? 비슷한 거죠?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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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습니다. 됐죠? 끝났어요. 이제는 물질파. 빛의 입자성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물질파. 물질의 파동성에 관련해 가지고는 다음 영상으로 올리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고요. 몸 조심하시고요. 이번 주에 건강한 얼굴로 봅시다. 고생했어요. 끊을게요. 안녕.